안녕하세요. 지식생활의 박지혜 원장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채소 칸에 빨간 토마토가 들어있나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토마토의 진짜 맛과 향을 스스로 파괴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토마토가 암과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놀라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효능을 알고 열심히 챙겨 드셔도 이것 하나를 잘못하면 영양 흡수율이 4분의 1로 뚝 떨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살리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절반도 흡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영양 흡수율을 무려 4배나 높이는 가열과 기름의 황금 공식을 전격 공개하고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비타민 도둑이다. 오랫동안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이 속설의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밍밍하고 맛없는 토마토는 그만, 마트에서 당도 높은 토마토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비법과 그 맛과 향을 최상으로 지키는 보관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토마토는 더 이상 평범한 채소가 아닌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앞으로도 놓치면 후회할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과학적인 원리를 배웠으니 이제 우리 식탁에 바로 적용할 차례입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을 100%, 아니 200%까지 끌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섭취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토마토 효능을 어떻게 하면 100%, 아니 200%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가열과 기름이라는 황금 공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토마토를 직접 프라이팬에 넣고 올리브 오일을 둘러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토마토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라이코펜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반드시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단단한 식물 세포벽과 섬유질 구조 안에 갇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워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이 견고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외부로 용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코펜의 분자 구조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쉬운 형태로 일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 조리할 경우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섭씨 88도가 라이코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열을 가하는 것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지가 영양소 보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리법에 따른 라이코펜 잔존율을 비교했는데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 고온에서 튀기는 방식이 라이코펜 파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섭씨 88도에서 100도 사이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30분가량 끓이는 방식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파괴를 막는 최적의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리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좋은 방법은 굽기, 더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 조리,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과 함께 소스나 수프로 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화합물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관은 수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지방은 담즙산과 함께 라이코펜을 미셀이라는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 우리 소장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지방, 특히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4배까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코펜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과도 같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고 요리할 때는 기름에 볶거나 굽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최적의 전략은 2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질병 예방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마토 소스, 수프, 볶음 등 익힌 형태로 섭취하시고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 보충과 신선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샐러드나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목적에 따른 이원적 섭취 전략입니다. 가열과 기름 외에도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3가지 추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1. 껍질째 드세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 드시는데요. 라이코펜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유익한 식물성 화합물이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귀한 영양소를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깨끗이 씻어서 가능한 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비밀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영양 성분 비교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비타민 B군,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함량이 1.5배에서 2배가량 높습니다. 비타민 A 함량은 2배 이상 높을 수 있고요. 특히 껍질 비율이 높아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배에서 6배까지 더 높습니다. 이는 같은 무게를 먹더라도 방울토마토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차이는 수확 방식에서도 기인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대부분 줄기에서 완전히 빨갛게 익었을 때 수확하는 반면 크기가 큰 일반 토마토는 유통 과정을 고려하여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후 후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번째 비밀은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이 요리는 영양학적 시너지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맛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토마토에는 부족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달걀이 보충해 줍니다. 또한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풍부하게 제공하여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기름에 볶는 조리 과정 자체가 라이코펜의 용출과 흡수를 촉진하니 토마토 달걀 볶음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최고의 레시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토마토 요리는 영양학적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토마토 수프나 스튜처럼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이는 과정은 세포벽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여 라이코펜 용출을 극대화합니다. 오븐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굽는 구운 토마토 역시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는 훌륭한 조리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토마토 주스도 제조 과정에서 열 처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으로 갈아 만든 주스보다
오히려 몸에 흡수되기 쉬운 라이코펜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생토마토보다 무게당 라이코펜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선한 것이 항상 최고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공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하지 않도록 설탕이나 나트륨 함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고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고 음식 궁합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가 파괴된다는 속설은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이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화학적으로 분해하거나 파괴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속설의 과학적 진실은 파괴가 아닌 소모에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탄수화물, 즉 설탕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는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영양소가 필수적인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을 태워 에너지로 만들려면 비타민 B1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은 이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 토마토 자체에 함유된 비타민 B1을 우선적으로 끌어다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토를 통해 섭취한 비타민 B1은 설탕 대사에 모두 소모되어 버리고 정작 다른 중요한 신체 기능을 위해 사용될 양은 남지 않게 됩니다. 즉, 비타민 B1의 효능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화학적인 파괴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대사적 경쟁에서 설탕이 비타민 B1을 선점하는 현상입니다. 비타민 소모 문제 외에도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빈 칼로리를 더하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맛을 위해서라면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약간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토마토의 칼륨과 균형을 이루고 삼투압 작용으로 토마토의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속설의 이면에 있는 생화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설탕을 넣지 말라는 규칙을 넘어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토마토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궁합, 먼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설탕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B1 소모와 혈당 스파이크 문제로 인해 명백히 최악의 조합입니다. 해산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해산물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중해 식단에서 토마토와 해산물이 흔히 사용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편적인 나쁜 궁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민감성이나 조리법에 따른 맛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날생선과 생토마토를 함께 먹을 때 일부 사람들은 토마토의 유기산과 생선의 특유 성분이 반응하여 불쾌한 금속성 또는 비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 특히 생토마토와의 조합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는 모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 과다로 인해 속쓰림,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이제 토마토의 효능을 배가시켜 줄 최고의 궁합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는 이 함유된 건강한 지방이 토마토의 지용성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하는 필수 파트너입니다. 샐러드나 요리에 꼭 함께 넣어 드세요.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조합입니다. 계란의 지방은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토마토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내는 셈이죠. 브로콜리도 아주 좋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전립선 종양 성장,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채소에 함유된 각기 다른 항암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육류와도 잘 어울립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 식품인 육류와 함께 먹으면 체내의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의 유기산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토마토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우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토마토에 함유된 구연산, 사과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펙틴과 타닌 성분이 강한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형성, 위 내부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경우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덜 익은, 즉 녹색 토마토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토마토에는 알파토마틴이라는 천연 배당체,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로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효소 작용에 의해 토마틴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분해되므로 잘 익은 빨간 토마토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의 솔라닌보다는 독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녹색 토마토를 다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증상은 입 주위 가려움증, 두드러기, 복통, 설사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나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토마토에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마토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토마토를 선택하고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며 즐기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맛있는 토마토 요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최고의 토마토 고르는 법.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좋은 토마토는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먼저 색깔이 선명하고 균일하며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고르세요. 모양은 둥글고 예쁘며 손으로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과육이 꽉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은 갈라지거나 상처, 물은 곳 없이 매끈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선도의 지표는 꼭지입니다. 꼭지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생생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토마토 밑동, 즉 꼭지가 붙어 있던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노란색의 별 모양이 크고 선명할수록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팁을 잘 활용하시면 언제나 맛있는 토마토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이 토마토를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토마토의 맛과 향을 해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를 섭씨 12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 보관하면 저온장애라는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차가워지는 것을 넘어 토마토의 유전자 활동과 효소 활성을 영구적으로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맛과 향을 결정하는 수백 가지 휘발성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풀 향기를 내는 헥사날, 갓 자른 프리향의 시스3 헥세날, 토마토 향의 이소부틸티아졸 등 토마토 고유의 신선한 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휘발성 물질들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 토마토는 향이 없는 밍밍한 과일이 되고 식감 또한 푸석푸석해집니다. 이 풍미의 손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면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마토가 완전히 익어서 더 이상 무르는 것을 막고 싶을 때만 단기간, 즉 2, 3일 정도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드시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실온에 꺼내 두어 차가운 기운을 없애고 남아있는 풍미를 최대한 되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녹색 토마토를 사오셨다면 후숙시키는 꿀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스스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을 분비하며 익어갑니다. 덜 익은 녹색 토마토의 후숙을 촉진하려면 이 에틸렌 가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통기성이 있는 종이봉투나 구멍 뚫린 비닐봉지 또는 뚜껑을 살짝 열어둔 상자에 녹색 토마토를 넣고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잘 익은 바나나나 사과를 함께 넣어줍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에틸렌 가스가 토마토의 숙성 과정을 빠르게 촉진할 겁니다. 매일 확인하여 잘 익은 토마토부터 꺼내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품종 여행, 당신에게 맞는 완벽한 토마토 찾기. 전 세계적으로 수천 종이 넘는 토마토가 있으며 각각의 품종은 고유의 맛, 향, 식감, 그리고 영양적 특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맞는 최적의 토마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요 비교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과학적 지표인 당도와 산도를 여러분이 느끼는 맛과 식감, 그리고 최적의 요리법과 직접 연결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홍계 토마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도테랑 같은 품종인데요. 당도는 대략 5에서 6g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산도도 중간이라 과즙이 많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죠. 가장 고전적인 토마토 맛을 가지고 있어서 샌드위치용 슬라이스나 생으로 드시거나 간단하게 주스로 갈아 마시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또는 플럼 토마토라고 불리는 서양계 품종입니다. 당도는 4에서 5브릭스 정도로 비교적 낮지만 산도 역시 낮습니다. 이 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수분이 적고 씨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스를 만들거나 페이스트, 통조림 또는 오븐에 구워 로스팅 요리를 할 때 최적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방울토마토나 대추토마토입니다. 당도는 6에서 10브릭스까지 넓은 편이지만 단맛이 강하고 산도도 균형 잡혀 있습니다. 씹는 맛이 좋고 단단하며 과육 대비 껍질의 비율이 높아 영양면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시고 로스팅하거나 꼬치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 최근 인기가 높은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이 품종은 8에서 12브릭스 이상으로 매우 높고 산도도 높은 편이라 독특한 단맛과 짠맛, 새콤함이 어우러진 단짠 조화가 특징입니다. 과육이 매우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죠. 짭짜리 토마토의 독특한 풍미는 다른 조미료 없이 생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흑토마토 또는 쿠마토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당도는 6에서 8브릭스 정도이고 산도는 낮은 편입니다.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이 나며 약간의 스모키한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즙이 풍부하면서도 단단한 것이 특징인데요. 샐러드나 슬라이스로 드시거나 색깔과 독특한 맛을 살리는 고급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토마토의 다양한 품종을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각 품종이 가진 고유의 영양적 장점과 요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여 영양 간식으로 뛰어나고 대저 토마토의 독특한 단짠 맛은 다른 조미료 없이도 훌륭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토마토라는 슈퍼푸드를 여러분의 건강 목표와 미식 경험에 맞춰 더욱 슈퍼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부터 그 효능을 100%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똑똑하게 고르고 보관하는 법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토마토는 그저 흔한 채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알고 먹을 때 진정한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토마토는 단순히 하나의 영양소에 국한되지 않는 영양소의 복합체입니다.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능은 라이코펜 단독이 아닌 비타민 C, 칼륨,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양한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전체 식품 효과에 의해 더욱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제보다는 토마토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려면 가열과 기름이라는 황금 공식을 잊지 마세요.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고 단단한 토마토,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가열해서 볶거나 끓이면 세포벽이 파괴되고 지방에 의해 흡수가 훨씬 쉬워져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몸에 흡수되는 라이코펜 양을 최대 4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를 위해서는 생토마토 섭취도 병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원적 섭취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토마토 섭취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오랫동안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속설들도 과학적인 사실로 바로잡았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비타민 B가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설탕 대사에 토마토의 비타민 B1이 소모되어 그 효능이 상쇄되는 대사적 경쟁의 결과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설탕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소금을 약간 사용하면 토마토의 단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보관법이 토마토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저온 장애를 유발하여 풍미를 내는 휘발성 화합물 생성을 영구적으로 억제합니다.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꼭 실온에서 보관해서 그 고유의 맛과 향을 온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토마토가 같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영양 밀도가 높아서 효율적이고 대저토마토는 독특한 단짠 풍미를 자랑하며 로마 토마토는 소스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 목적과 건강 목표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토마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은 과학적 진실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온전히 여러분의 건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며 올바르게 조리하고 지혜롭게 섭취하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심층적인 정보가 여러분이 토마토를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보약으로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토마토 한 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의사들의 과일 토마토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마토 최애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식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혜였습니다.